열전달 6의 3절 속도 경계청 및 경계청 방정식에 대한 요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체 주위의 물체 주위, 평판이든 원통이든 어떤 물체 주위에 대류 열전달을 구하려면 유체 유동을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열전달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속도 경계청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속도 경계청 및 경계청 방정식에 대해서는 이미 유체역학에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자세히 설명은 필요 없고 요약해서 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먼저 속도 경계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물체 주위의 외부 유동에서 물체의 표면 부분의 경계청 부분과 그 외부의 유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가 있다. 이런 물체도 비행기, 날개, 원통, 평판, 가장 대표적인 평판입니다. 유동을 살펴보면은 아주 물체 표면에 가까운 유동과 물체 표면에 가까운 부분과 멀리 떨어진 부분은 확연히 그 성질이 다르고 속도 분포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온도 분포도 우리 대류 이론들의 가장 목적은 H를 구하는 거죠. 이런 구하려면 라운드 T, 라운드 Y, Y 고루 제로 뭐 이런 식이 있죠. 즉 Y 고루 제로 평판 가까이 물체 가까이에서의 온도 분포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체에 가까운 쪽에서의 유동과 온도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경계청이 되겠습니다. 자, 물체 주위 유동 앞에도 얘기했지만 평판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점성이 있을 때, 점성이 작더라도 점성이 있으면 어떤 물체 평판에 점성이 아무리 작아도 0이 아닌 한 0이면은 포텐셜 유동이 되겠죠. 점성이 무시하면 되겠고 0이 아닌 한 점성이 있으면 물체에서의 속도는 평판이 정지가 있으면 여기 속도는 0입니다. 즉 속도를 보면은 어떤 경계청에서는 속도가 0이고 그 다음에 마찰력 점성으로 인하여 속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유무한대로 흘러갈 때. 그러나 어떤 경계청 바깥에서는 일정하게 이렇게 되겠죠. 상상이 되죠. 계속 유무한대로 일정한데 평판의 영향을 받는 청은 이런 경계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점성이 중요합니다. 그 외부 영역은 점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텐셜 유동이 비점성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두께를 경계청 두께, 요런 영역을 경계청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주로 우리의 취급하는 대부분의 공기나 공기, 물 등 대부분의 유체는 점성 계수가 아주 작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경계청이 보통 상당히 얇습니다. 그림을 확대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경계청은 속도가 그림에서 보듯이 0에서부터 유무한대까지 바뀌고 그 후에는 유무한대로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예, 경계청이고 바운드리 레이어, 바운드리 시퀀스라고 설명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경계청이라는 것은 평판의 선단, 물체의 끝, 선단, 앞쪽 끝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경계청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점성을 받는 영역은 마찰을 받는 영역은 점점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청은 보면은 처음에는 평판의 앞부분에서는 청주입니다. 유체가 잔잔히 흐르다가 뒷부분에가 난류로 바뀝니다. 평판에 마찰 영향을 더 받아서 뒤에서는 막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류일 때는 청류 경계청, 뒤로 가면은 난류 경계청, 그 다음에 요 중간 영역을 우리는 천위 영역이라고 트랜지션 리전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체역학에서 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평판에서 유체가 어떤 지점에서 이 점이 청류냐 난류냐 하는 것은 레이놀즈 넘버 x 뮤분의 로 u 무한대 x인데 이 x는 평판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x가 되겠습니다. 즉 뮤분의 로 u 무한대 x 또는 뮤분의 u 무한대 x로서부터 이 레이놀즈 넘버의 크기가 작으면은 청류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천위 영역이고
5 곱하기 12 5승보다 크면은 난류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구분 방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실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전달 해석할 때는 천의 영역은 범위도 좁고 그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무시를 하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5 곱하기 10의 5승을 기준으로 해서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작으면 측류 취급해서 해석을 하고 5 곱하기 10의 5승보다 크면 난류라고 가정해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5 곱하기 10의 5승을 우리는 크리티컬 임계 레이놀즈 수 크리티컬 레이놀즈 수라고 합니다. 책에 따라서 물론 5 곱하기 15승 조금 다른 숫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실험 결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5 곱하기 10의 5승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계청을 해석을 할 때는 경계청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역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7의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경계청 방정식을 설명하기 전에 일반적인 지배방정식, 유체유동에서의 지배방정식 하면은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인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만 합니다. 정상, 비합축성, 2차원, 뉴턴, 유체, 중력을 무시한 경우 이런 경우에 지배방정식을 살펴보면은 연속방정식은 이렇게 되고요. X방향 운동량 방정식, Y방향 운동량 방정식 이것을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경계청이든 아니든 이렇게 풀면 되는데 경계청은 이 식을 조금 단순화할 수가 있다. 경계청에서는 그것을 경계청 방정식이라 합니다. 자, 그 단순화하는 과정을 아까 말한 6의 3절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설명하느냐? 크기 정도 해석이라고 합니다. Order of Magnitude Analysis를 하면 그 하는 과정은 유체각 여러분들 다 들었다 하고 여기서는 다시 유체각 그 6의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궁금한 사람은 결론만 얘기하면 X 6의 4의 X방향 운동량식에서 이 두 항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이건 아주 작아서 무시할 수 있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Order of Magnitude Analysis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줄여준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4의 A식은 이 식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또 둘째 이 식은 해보면 뭐를 크기 정도 order of magnitude 해석을 해보면 반대로 요런 것들이 다 지워집니다. 즉 dp dy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경계청이 아주 얇아서 이쪽으로 압력이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경계청 내에서 압력은 다 똑같고 뭐와 같느냐 바로 확대해 그리면은 여기서의 압력은 다 같고 뭐와 같느냐 요 경계청 끝에서의 압력과 같습니다. 근데 경계청 끝에서의 압력은 이 x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평판에서는 바뀌지 않지만 예를 들어 원통이라든지 비행기 날개가 있으면 여기서 주 경계청 끝에서 압력은 바뀌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계청 H, PEXX의 함수가 Y쪽은 더 이상 안 바뀌는 PEX가 되겠고요. 이 PEX라는 것은 뭐냐? 외부 포텐셜 유동에서 구하는 압력이 되겠습니다. 이건 또 이해하려면 포텐셜 유동을 또 6장이게 되겠죠. 그 유체각 2의 6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또 되겠죠. 즉 여기서는 이 PX라는 것은 PEX고 이것은 뭐냐? known입니다. 알려진 겁니다.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PEX라는 것은 외부 포텐셜 유동에서 구해서 알려진 겁니다. 따라서 식 5에서 라운드 P, 라운드 X는 dPE, dX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P는 더 이상 PE는 y 다 같죠. y에서 다 같은 이쪽에서는 다 같고 y 함수가 아니고 x만의 함수 즉 PE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라운드 P, 라운드 X는 라운드 PE, 라운드 X로 적는데 이제 P가 X만의 함수니까 DE, D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경계청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겠죠. 연속방정식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없어지고 Y방향은 필요 없죠. X방향의 운동량 방정식 중에 이 부분이 dPE dx로 수정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반대네요. 요거는 요거에 비해서 작으니까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은 우리는 3의 7식과 3식과 7식 연속 방정식과 X방향 운동량 방정식만 풀면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풀면 우리가 경계청 내에서의 속도 분포 U와 V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6의 3절에서는 지금 어차피 경계청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아주 간단한 그냥 결론만 요약한 내용만 적었고요. 자, 이것을 자세히 이해하려면 유체각 2, 유체각 2의 7장 경계청 이론 7장 전체가 경계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 7의 1, 7의 2는 경계청 유동의 개념, 경계청 두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열전달 강의는 이미 여러분들 유체각 다 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청 방정식 또 7의 3절 경계청 방정식 유도하는 겁니다. 유체 경계청 방정식 크기 정도 해석을 해서 유도하는 것은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또 열전달 재생 목록에서 요 강의 다음에 2개를 추가해 놓을 테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전달 6의 3절 속도 경계청 및 경계청 방정식 요약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